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칠레에 사는 한중일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일본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한국은 뭔가 눈에 띄어요. 저는 일본 사람들은 예쁨을 받는 방법을 잘 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쁜 말 잘 안 하고 또 싫은 말 잘 안 하고. 저도 이제 그 중남미를 연구하시는 일본인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눈에 안 띄고 잘 버텨낼 수 있는 거를 배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 팬들을 작년, 재작년에 인터뷰했었는데, 당연히 나는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개관연구원이고 칠레 가톨릭대학교 아시아센터 협력교수로 있는 민원장입니다. 제가 2004년에 갔을 때는 한국을 잘 모르죠. 중국에서 왔니? 일본에서 왔니? 이제 간혹 한국에서 왔니? 중국, 일본 다음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북한에서 왔니? 남한에서 왔니? 너무나 이제 정해진 순서였어요. 요즘은 정말 한류도 많이 알려지고 한국 음식도 많이 유행을 타고 있고 해서 순서는 좀 차이가 있지만 개인에 따라서 그래도 일본, 중국, 한국 이렇게 물어보죠. 그 K-팝이나 드라마 팬들을 만나면 저는 좀 가끔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중남미에 대해서 환상이 있는 것만큼이나 그들도 우리에 대한 환상이 있죠. 아시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화면으로만 뭐 아이돌이나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오빠들도 멋있고,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어떤 이상화를 할 수가 있죠. 한국 사람을 보면 그냥 너무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확 하면 좀 겁이 날 때도 있죠. 그런데 오히려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한국 전쟁을 기억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제 하숙을 하다가 작은 스튜디오를 얻어서 살았는데, 그 건물의 주인, 건물주 할아버지가 독일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 나라가 어떻게 가난을 벗어났는지를 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글쎄 지금까지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1950년대 전쟁에 대한 뉴스가 한국에 대한 거의 유일한 소식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요즘 세대가 바라보는 한국은 다르겠죠. 제가 한국에 와서 한 4년 지내는 동안 1년에 정말 두세 번 정도는 칠레 제자들을 한국에서 만났거든요. 제가 초기에 가르쳤던 제자들이 이미 벌써 이제 30대가 되고 직장 생활을 하니까 여행을 와요. 그래서 저도 내가 얘네들을 한국에서 만나다니,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최소한 한 번, 아니면 두 번, 많을 땐 세 번까지도 제자들을 한국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정말 많은 변화죠. 칠레에는 아시아인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칠레뿐만 아니라 중남미에서 치니또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차이니스예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그 치노라는 말이 무조건 차별적인 말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리도 중남미를 하나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저기 멀리 있는 지구 반대편에 중국이 제일 크니까 중국이 아시아를 대표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중국과 일본은 모두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제일 처음은 한 17세기에 당시 이제 스페인이 중남미뿐만 아니라 필리핀도 식민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필리핀을 통해서 필리핀 사람 플러스 중국 사람들을 이제 거의 노예와 같은 그런 조건으로 이제 노예 노동자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멕시코에 처음 도착을 하고, 그 이후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심지어 이제 페루는 레이치나 중국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아주 공식적으로 중국 사람들을 노예처럼 부려요. 그래서 이제 처음 멕시코로 간 중국인 노예 노동자들, 차이니스 쿨리스들이 뭐 쿠바로도 가고 이렇게 점점 뻗어나가지만, 아무래도 이제 뭐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같이 남미까지 오기에는 좀 쉬운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쪽 남쪽으로 갈수록 동양인이 거의 없죠.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연합 간의 태평양 전쟁이 19세기 말에 일어나면서, 이제 그때 페루에서 어차피 노예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칠레 측에서 협력하면 노예를 풀어주겠다는 조건으로 협력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칠레 측으로 넘어오기도 했고, 또 이 전쟁이 끝나고 이 아타카마 사막 지역이 칠레 영토로 흡수되면서 거기에 살던 중국 사람들이 또 칠레 사람들로 남기도 했고, 일본의 경우에는 또 19세기
19세기에 처음에는 하와이, 공식적으로 브라질과 페루에 농업 이민을 보내요. 칠레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페루에서 후지모리 같은 대통령도 나올 수 있었죠. 그래서 이제 브라질과 페루에는 그 니케이 커뮤니티가 굉장히 크고 많이 흡수되어 있고 현지 사회에, 또 칠레는 일본은 비슷하기도 하고 또 둘 다 지진이 있고 또 칠레가 섬 같은 지형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향도 비슷한 점도 많고 역사가 길어요. 길지만 이제 본격적인 이민은 19세기 말 또 20세기 초부터, 그러나 이제 초기 이민은 거의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제 점차 조금 늘어나서 살고 있고, 한국 이민은 1970년대 이제 피노체트 당시에 투자 이민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보통 그 일본의 농업 이민을 모방해서 한국도 브라질에 농업 이민을 보내서 남미에 간 한국 이민은 다 농업 이민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칠레의 경우에는 농업 이민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그런 차이니스 쿨리스, 페루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주로 북부에 살고 있었고 어떤 차이나타운을 형성할 만큼의 수가 되지 않았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현지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제 가끔 칠레 사람들 중에서 뭐 사업가라든가 뭐 관료들 중에서 뭐 아버지의 성이든 어머니의 성이든 하나가 중국 사람이지만 거의 그냥 칠레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이제 중국 인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희박하죠. 또 대만에서 온 사람들은 21세기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하나의 커뮤니티 결성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차이나타운은 없는데 시내에 중국인 상점이 많은 거리는 있습니다. 끼리끼리의 결속이겠죠. 18세기, 19세기에 차이니스 쿨리스로 넘어왔던, 아니면 이제 칠레와 페루, 볼리비아 연합의 태평양 전쟁에서 넘어왔던 그런 그룹이 있고, 또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에 대만을 통해서 간 사람들이 있고, 21세기에 중국 본토에서 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룹별로는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지만 다 함께 묻혀서 차이나타운을 형성하기에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차이나타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 사람들은 예쁨을 받는 방법을 잘 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쁜 말 잘 안 하고 또 싫은 말 잘 안 하고, 저도 이제 그 중남미를 연구하시는 일본인 교수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인데, 일본 사람들은 그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야 눈에 안 띄고 잘 버텨낼 수 있는가를 배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페루에 있던 일본 커뮤니티의 지도층들은 다 미국의 캠프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고 조용히 살아야 하고 그런 법을 이제 온몸으로 배운 그룹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일본 사람들이 눈에 띄지 않아요. 일본 커뮤니티도 보이지 않고, 그런데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은 받아주지 않는 로타리 클럽이나 고급 골프 클럽이 일본인 멤버들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뭐 아시아 센터에서 일을 했으니까 일본 대사관의 행사 때 가보면 정말 그 일본인층에 너무 놀랐어요. 그때 이제 일본인 분들이 뭐 그 티 세러모니도 선을 보이고 뭐 군사위도 하시고 뭐 너무나 많은 활동을 하시고, 일본이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아요. 정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일본 대사관에서 가끔 장학금 설명회를 한다고 할 때 보면 일본 칠레 혼혈인 직원이 와서 너무나 유창한 이제 스페인어로 다 아는 사람이 와서 장학금 설명을 한다거나, 그래서 굉장히 현지 친화적인, 또 현지인들과 결혼도 많이 했고, 일본은 조금 접근법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이제 페루의 후지모리죠. 중남미 전체 그 엘리트층이 뭔가 이제 영어로 올리가르키, 과도 계급이라 이제 모든 걸 다 차지하고 있는 소수 엘리트층인데, 페루는 조금 달라요. 엘리트층이 굉장히 경제적인 요소가 더 부각이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공한 니케이가 대통령도 될 수 있었고, 또 후지모리는 그 당시에 어떤 그 빈부격차라든가 상류층과 중하류층의 갈등을 파고들어서 전략적으로 이용을 잘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죠.
지금도 유행해요. 몇 년 전부터 이제 스시집, 칠레식 스시죠. 깨시오라고 하는 하얀 말랑말랑한 치즈하고 이제 아보카도는 기본이고, 칠레가 또 유명한 연어 수출국이에요. 노르웨이 다음으로. 네, 그래서 뭐 연어 들어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뭔가 그 젓가락질을 하고 그 스시를 먹으면 조금 쿨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맛을 알고 먹는 게 아니잖아요. 칠레에서 스시 먹으면 밥이 막 질어요. 왜냐면 이제 그 서양 문화권에서는 정말 날아다니는 쌀을 먹잖아요. 볶아서. 그러니까 밥을 찰지게 한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이 질어요, 대부분.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정말 간장에 거의 말아 먹어요. 그거 자체의 간을, 그 슴슴한 맛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래도 뭐 와사비가 아보카도인 줄 알고 먹기도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죠. 그래서 스시는 이제 굉장히 몇 년 전 유행을 했고, 요즘에는 또 한국 음식도 유행을 타고 있어요. 전에는 한국 음식이 한국 분들이 많이 모여 사시는 그 지역에만 이제 한국 식당을 볼 수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보니까 칠레 부촌에 삼겹살을 전문적으로 하는, 근데 재밌었던 게 이제 고기, 제가 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고기 모듬 구이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삼겹살도 뭐 목살, 삼겹살, 뭐 소고기 여러 가지 부위가 나오는데, 보통 우리 고깃집 가면은 그 찌개 같은 걸 주잖아요. 그런데 라면을 끓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칠레 사람들의 맞춤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되게 신기했어요. 한중일 아시아 3국이 정말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모든 나라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예요. 또 중국이 구리를 수입하는 그 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중국 경제가 휘청하면 정말 중남미 경제가 휘청합니다. 자원을 수출하는 지역인데 자원 수입국의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당연히 여기도 너무나 의존적이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처음에 이제 2004년에 칠레 갔을 때만 해도 그냥 삼성, LG 당연히 일본 상표로 아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엔 당연히 한국 상표라고 알고 있어요. 또 기업들도 이제는 너무나 자랑스럽게 이게 한국 상표라고 말할 수 있게 됐죠. 그만큼 우리가 국력이 성장한 거고. 제가 보면 전에 이제 제 주위에 그런 백인 친구들 보면 아이가 케이팝을 분명히 좋아하는 것 같은데 저한테 말하기를 꺼려 했었다면, 제가 이번에 갔을 때는 보니까 거의 체념한 듯한, 애가 좋아하는데 어쩌겠어. 내가 보기에는 좀 이상 야릇하지만 뭐 이런 그룹인가 하면 또 내가 우리 딸 따라서 드라마 봤더니 너무 재밌어 이러면서 이제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우리가 잘 모르는 그룹을 그쪽 친구들은 알아요. 저는 이제 드라마 팬들을 재작년에 인터뷰했었는데 당연히 나는 오징어 게임 얘기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오히려 저도 이제 친구들하고 뭐 아니면 팬들하고 인터뷰하고 막 드라마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옛날 드라마를 좋아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문화를 접하는데 유행도 다르고 유행에 대한 생각도 다르고 또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꽂히죠. 이제 드라마를 좋아하는 중년 여성들을 제가 인터뷰해봤더니 제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면 그 어떤 사랑의 표현이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어떤 보수적인 면이 이제 통하는 거라면 이쪽 칠레를 비롯한 중남미 문화권에서 볼 때는 너무 시시하잖아요. 그게 신기한 거죠. 간질간질하고 왜 직접 말을 안 하고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예를 들면 중남미 드라마 보시면 그냥 좋아하면 좋아하고 뭔가 그냥 직접적인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고 그냥 말하면 될 것을 막 서로 소가리를 하고, 또 제 친구는 그런 시집살이, 뭐 고부갈등 이런 문제, 뭐 그런 중남미도 이제 마치즈모 있지만 이게 한국의 가부장 제도와 비슷한 듯 또 다르면서 그런 걸 관심 있게 보더라고요. 뭔가 비슷한데 뭔가 다른 부분, 이런 데 꽂히죠. 늘 뭉쳐서 이렇게 많이 지내시고, 한인촌이라고 공식적인 이름은 없지만 파트로나토라는 지역이 한국 분들이 가장 많이 모여서 가게도 하시고 이런 지역이 있어요. 한국 사람 그럼 당연히 파트로나토가 생각이 나고, 당연히 파트로나토에서 뭐를 팔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고, 교민들이 많지도 않고 역사도 짧고 또 하시는 일이 아직까지 그렇게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칠레에 사는 한중일 사람 중에 한국 사람이 제일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계를 보니까 아니에요. 그 많은 일본 사람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한국은 뭔가 눈에 띄어요. 일본은 대중문화도 보면 일본 만화와 뭐 애니메 같은 경우는 혼자서도 만화책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안 띄지만 그 팬층은 어마어마해요. 칠레 거의 40대 가까운 세대는 90년대부터 컬러 TV로 일본 만화를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좋든 싫든 일본 만화를 보지 않고 큰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있고, 대신에 케이팝 팬들은 모여서 커버 댄스를 추잖아요. 눈에 띄어요. 아, 케이팝 팬.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케이팝 팬이 당연히 많은 줄 알았는데, 정말 팬 인터뷰를 해보면 지금은 아마 케이팝으로 팬덤을 시작하는 팬층도 많이 있겠지만, 정말 한 20대 중후반 이상은 일본 만화 보다가 케이팝으로 넘어갔거든요. 90% 이상이. 그래서 뭔가 하여튼 한국은 뭔가 눈에 띄어요. 다 같이 뭐 주로 교회를 많이 다니시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모이고, 그래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아주 짧지만 간략하게 칠레에서 한국, 중국,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칠레 현지인들이 아시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말씀드려 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고요. 좀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놀랍도록 길어서 미치도록 다양한 칠레라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